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달러 해지 수단이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뼈에 사무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트럼프의 비트코인 사랑은 어느 세계 지도자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부채 액수액이 4경 8천조에 이르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위에 지금 이루고 있는데 거의 4경을 헤맬 정도죠. 4경이 넘는다는 건 한 국가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부채 때문에 완전히 폭삭 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액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도 여전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2025년 행정부가 출발하게 되면 역시 유동성의 확대 전혀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가능성 높다라는 그 전망 나오고 있는 그 근간에는 바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전략적 자산 비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킴으로써 4경 8천조 얼마든지 가상화폐 수단에 의해서 지불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2025년도는 그동안 뜨겁게 달궈왔던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12월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서서히 식어가는 듯 하다가도 1월 중순쯤 되면 용광로처럼 펄펄 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 역시도 미국 역사상 가장 가상화폐 친화적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천명할 정도로 좀 엄청난 이 가상화폐 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 트럼프 차남 역시도 비트코인 행사 홍보 대사처럼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 쫓아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열정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릭 트럼프는 전통적 은행 시스템 이제 시대에 뒤떨어져 버렸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산되고 투명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여기 중요하죠. 패러다임. 역시 이제 금융자산은 전통적인 어떤 시장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천명한 건데,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중심의 어떤 재편을 통해서 해체되고 또 모든 구조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능한 게, 미 의회 친가상화폐 의원이 300명이야. 와,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전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할 거 뻔하고요. 지금 한국이 부동산에 미쳐 있는데 그만큼 황금성이 떨어지고 어떤 가치 증식에 있어서 이 한국에만 딱 해당이 되잖아. 그냥 태평양 건너거나 대서양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게 되면 아파트 가치의 어떤 그 영속성이라는 게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이 테러토리, 영역 안에서, 영토 안에서, 땅 안에서만 가치 증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건 가상화폐는 인터넷 웹사이트 안에서 빛의 속도로 탁탁탁탁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증식을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미 의회 모든 정치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 내년에 뜨겁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를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가상화폐의 가치와 정반대에 서 있는 한국 부동산의 가치책이라는 얘기예요. 영락없이 완전한 금융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한국의 아파트 가치는 완전히 붕괴 정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또 역시 도지라는 부서를 통해서 혁신적인 어떤 트럼프 정부의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 사람인데, 이 양반도 지금 톱3 가상화폐 소유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죠.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을 스스로가 소유하고 있다. 이 딱 세 개 위에는 절대로 다른 것은 소유할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밝혔는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오른팔인 이 일론 머스크에 의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이 트럼프가 몰고 가는 드라이브에 확실한 속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한국도 이어받아서 한국 증시 시총도 초월하고 있는
그런 1거래대금 14조 원을 이미 빗썸에서 넘겨버렸죠.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20조에 지금 육박하는 코스피, 코스닥 거래액도 그냥 완전히 제쳐버려서. 그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라는 시장 자체가 뭐 기업의 건전성, 어떤 자본, 실적,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식 궤적이 올라가는 건데, 가상화폐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근거가 없잖아.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거래 금액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조가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지금 하향화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지금 5대 은행 예대금리 넉 달째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대금리 벌려야만 뭐 최대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금금리 내려, 그리고 대출금리 올려. 이래서 은행 스스로의 어떤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거든. 그렇게 은행에 돈을 파킹해봤자 아무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자율 자체가 개미 눈꽃만 같아서 뭐 이거 뭐 어떤 수익을 뭐 구가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 당연히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은행 뭐 살찌울 일 있습니까? 스스로 이 자금에 대한, 은행에 파킹한 돈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인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대 은행 11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 평균 예대금리 차가 1.15% 정도였습니다. 이건 뭐 7월 0.43, 8월 0.57, 9월 0.743, 그 다음에 10월 1.036%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 중이죠. 주구장창 예금금리 은행은 올릴 겁니다. 주구장창 예금금리 계속해서 내릴 겁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대출금리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은행별 예대금리 차는 국민농협이 1.27% 가장 컸어요. 그리고 하나, 우리 신한 순으로 계속해서 예대금리 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 근데 은행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대출금리죠.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 무조건 올려라. 일반 신용대출 6.17, 가계대출 역시도 4.79,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4.30. 아니, 코픽스 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변동금리 살짝 낮추는 과정 중에서 고정금리는 다시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 영업을 하니까 누가 내 돈을 그냥 은행에 처박아 놓고 있겠습니까? 먼지만 펄펄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 은행 적금 5조가 그냥 동시에 증발이 되면서 뭉칫돈이 어디로 빠져나간다? 주식, 국장은 탈출하고 코인은 가상화폐 쪽으로 가자. 이런 어떤 자본의 흐름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이런 흐름이 시작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상당 부분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애지중지하던 적금 다 깨서 주식 코인 할래요? 젊은 층들이 이런 어떤 움직임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년간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이 뭐 상당 부분 기존에 은행이 뭔가 고객으로부터 수신예금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 시장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 달만 해도 거래량이 총 9488건이었습니다. 26%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거래 금액도 뭐 30조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11월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돌변을 해버렸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금이 점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그 선제적 지표가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견인차가 돼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11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 전월 대비 1.7% 줄었고요. 거래금액 9% 하락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뭐 11월 전국 시도 아파트 거래 일제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10월 대비 거래량 8만, 거래금액 24조, 모두 1.7%, 9% 하락을 하면서 지난해 연중 최저치인 1월 거래와 거래금액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또 시중은행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 양상이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동산 아파트 팔아가지고 실익을 거둘 수 있는 황금성 부분에서의 어떤 특별한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유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 아파트마저도 하락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트리마제 한 달 새 3억 떨어졌다는 얘기도 등장하고 있고요. 강남 상구 아파트 뭐 여지없이 팔아 제끼는 거죠. 보유보단 지금 시세 차익 실현을 해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집주인들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 이게 포인트죠. 더 나빠지기 전.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내년도에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장기 보유 아파트 매도도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역시 이것도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본 흐름이 정말 완전히 유턴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그 자본 다 어디로 가요? 국내 코인 거래소 하루 거래 금액 추이가 이렇게 쏙 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 벌써 찔리겠다, 찔리겠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자본의 움직임이 격동을 하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피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든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자본의 유입이 뭐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뭐 다른 어떤 여타의 외국 시장보다는 외국 시장이 좀 완만하죠. 근데 한국 시장은 굉장히 이 급속도로 뭐 상승세가 뭐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젊은 층들이 주로 이제 가상화폐에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 대표적인 원인이 서울 내 집 가지려면 월급 13년 모아야 된대. PIR이 13이야, 13. 단기적인 승부를 보려고 하는 한국적인 어떤 심성, 그 특징에서 이 PIR이 13년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내가 집을 사서 그렇게 어렵게 대출받아서 사봤자 지금 뭐 기대한 만큼 집값이 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떨어질 판인데. 원금이자 뭐 부담스러워서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 창구 똑똑 두드려 보면 뭐 이 대출 문턱이 너무 높은걸요. 게다가 금리가 뭐 저공비행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고공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원금이자 갚기가 허덕허덕 거리는 겁니다. 차라리 집 사는 거 포기하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본들을 다시 금융시장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면 전 국민의 1,500만 명, 국민 30%가 지금 코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민감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환상이 이제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오른다 뭐 이 신축 잡으면 저 신축 잡으면 서울 아파트 깃발 꽂으면 그냥 엄청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모든 말들이 이제 완전히 전설 같은 말이 되어버렸다. 그 선제적 표로 지금 뭐 코스피도 2300선 깨졌다가 간신히 2400선 지난주에 올라섰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적인 포인트가 외국인이 1700억이 빠지고 있고요. 기관이 1100억이 빠지고 있어요. 뭐 개인들이 뭐 간신히 이렇게 떨어진 거 좀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들도 굉장히 낙관적인 것 같아요. 국장을 지금 뭐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처럼 너도 나도 빠져나가는 지금 분위기인데 이분들은 뭐 뚝심이 굉장히 좋은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유 있는 국장 탈출 코스피 최악의 성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고요. 대만 참 부럽죠. 자치안 지수가 28점 거의 뭐 3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는 8% 내렸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의 자본시장의 흐름은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처럼 대전환점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 증시 쪽으로 이렇게 눈을 슬쩍 돌려도 뭐 테슬라가 아이고 수익률이 526%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기업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서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딱 잤다가 일어나면 와 내가 넣은 뭐 자본의 뭐 2배, 3배가 쭉쭉 올라줬으니까 사람들이 눈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뭐 적금 깨고 뭐 부동산 뭐 아파트 사라 했던 거 다 깨버버리고 다 그냥 뭐 미국 증시나 아니면 가상화폐 쪽으로 막 방향을 돌려서 뭐 직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33% 오를 때 코스닥은 23% 추락. 한국 증시 1년간 254조 원 증발해버렸어요. 코스피는 9% 내렸고 역대급 디커플링에 올해 수익률 꼴찌입니다. 꼴찌. 이런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은행은 은행대로 예대금리 확대시켜가지고 고객들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죠. 그리고 코스피 겨우 삼전에다 내가 어떤 뭐 모은 돈 넣었지만 이게 삼성전자 주가하고 뭐 하이닉스도였어요. 좀 현치 않죠. 뭐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국장에 머무를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북 4위, 부산 7위도 쓰러졌다. 자금난 빠진 건설사들 생사 기로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도 지금 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돈이 돌질 않으니까 뭐 이제 생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 중견건설사 제일 신태영건설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에 의해서 건설사 30곳 부도했고 5년 만에 최다를 지금 찍고 있어요. 미부장 PF 경색 가장 위험한
그런 어떤 신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내수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건설업 붕괴 직전에 있고요. 부도 건설사 수도 뭐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뭐 어마무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업에서의 돈이 빠져나가고 제대로 돌지 못하는 어떤 위험 현상은 개인에게도 고스란히 전가가 되고 취약 차주 연체율이 11.55%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빚 못 갚아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고요.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뭐 그동안 어마무시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은행이 꾹꾹 내리 눌러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중은행이 뭐 절대 안 낮춰요. 가상금리를 뭐 그대로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 뭐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를 찍을 수밖에. 더 이상 금리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장사도 지금 내수가 엉망이라서 안 되는 탓에 이거 빚 갚기도 이제 허덕허덕거리니까 입에서 그냥 단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개인 부분에서도 영끌족들 79%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집값이 이 수준에서 샀어. 그러면 이 수준까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떨어져 버리니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유턴을 해야 되는데 뭔가 틈새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고, 지금 영끌들이 가장 지금 곤란한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 대출 이빠이 땡겨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려고 딱 깃발 꽂았는데 그 깃발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이너스에 허덕거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가뜩이나 이제 환율 터지고 있죠. 거의 뭐 환율 폭등 상황. 다음 주에 1,500원 찍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뭐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현상입니다. 1월, 2월, 거의 상반기 뭐 쭉 진행되면서 1,600원, 1,7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아주 많겠고요. 그리고 뭐 대출금리 여전히 뭐 중앙은행에서는 0.5% 정도 1월에 하느니 이런 어떤 경기 부양 차원에서 B컷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환율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체감도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시장 안팎 때문에 경매 아파트 절반이 지금 유찰이 되고 있고요. 겹겹이 지금 악재죠. 경매 시장 직격탄, 응찰자 줄고 유찰도 빈번. 경매 물건이 쌓여도 낙찰만 잘 되면 회전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찰이 되면 가격이 뭐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올해 말 성장률을 한 2.2% 정도, 2.3%인가요? 잡았는데 2.0%까지 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 유출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로 자금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중은행 예대 마진으로 인한 손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은행에 내 돈 파킹하고 있어도 아무런 순이익이 없는데, 게다가 대출금리 계속적인 상승, 게다가 환율마저 고공행진하는 이유 때문에 경제 기반까지 지금 흔들리는 위기까지 오고 있어서 결국 부동산만 자금이 딱 고여서 돈으로 바꾸지 못한 채 자산 붕괴로 골마 터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모든 자본이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전환점에서 오직 부동산 시장만 자금이 딱 묶여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 위기의 결착점 해지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자금 후폭풍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야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썰물 물이 빠져나가는 갯벌과 같은 자본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한 발 디디면 푹 빠져가지고 발목 건져내기 힘들잖아. 힘든 황금성, 지금 난망 상태고, 그 상태에서 밑으로 가라앉는 늪과 같은 가치 하락의 위기 상태. 결국 자금이 내외로 흐르지 못한 채 가치 붕괴의 결말을 맞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 집을 사지 않았거나 대출을 풀로 땡기지 않은 수요가 저점에서 집을 아주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기회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 많아요. 이거 어디까지나 자금의 무리가 가지 않을 수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레버리지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모든 화폐 통화 가치의 대체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면 전통적인 자본시장 안에서의 자산, 그 가치는 상당 부분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시장이 이런 어떤 고리타분한 어떤 가치 체계 안에서 이게 부채로 막아놓은 어떤 부동산 시장의 특징 때문에 상당 부분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한 번에 그 가격 가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